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다뤘던 라임 자산 운용의 이 환매 중단 사태가 검찰 수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라임 자산 운용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지난번 라임 자산 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 때 우리 김본스타님께서 돌려막기, 그러니까 이 폰지 사기 정황이 있는 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김본스타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도대체 이제 라임 자산 운용이 어떤 게 문제냐고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매장인 펀드로 유명했던 라임 자산 운용, 업계에서 뭐 신화를 썼어요. 라임 자산 운용이 매장인 펀드로 거의 신화를 썼는데 알고 보니 폰지 사기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맞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사실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라임 자산 운용 관계자 여러분들 너무 이거 보고 갑자기 불끈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런 논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5조 7천억까지 많이 모았어요, 이 라임 자산 운용이. 그래서 자산 운용 업계에 되게 신화를 썼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사모펀드를 약간 개방형 스타일로 만들면서 모자 펀드 만들면서 이게 좀 문제가 된 상태인데, 그럼 환매를 해야 되는데 환매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고객들이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못 받고 한번 중단시켜 버렸으니까. 근데 이 라임 자산 운용이 약간 어떻게 이 매자인 펀드를 운영이냐? 매자인 펀드가 이제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약간 그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채권과 주식 상품에 대한 중간 상품들을 많이 공략한다. 그쪽에 많이 투자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라임 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시비 파킹 거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비 파킹 거래가 사실은 불안전 판매입니다. 불안전 판매고 약간의 불법적인 정황이 있는 거래인데 시비 파킹 거래로 펀드 수익률을 좀 조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제 무역금융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시비 파킹 거래가 먼저 얘기 드리면 라임 자산운용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비상장사 시비, 그러니까 저환사채를 먼저 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라임 자산운용이 돈이 나가고 그 비상장사는 돈을 받고 그 채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비상장사 그 돈을 받고 다시 그 비상장사는 다시 투자를 해요. 다시 투자해서 그 수익률을 다시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시비 파킹 거래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되는 거래인데 이런 거를 주로 한 걸로 보여지고, 무역금융펀드는 지금 이제 문제 논란이 되는 게 펀드 오브 펀드로 다른 펀드에 넘겼는데 그 펀드에서 이제 사기 맞은 상황이거든요. 아니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사기를 이렇게 잘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를 또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또 우리 은행 관계자, 은행에서 은행 지점들 많잖아요. 또 많이 팔았어요 또. DLF 사태처럼 멋모르고 이거 또 판 거야 또. 그러니까 제발 저는 은행에서 이런 거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면 팔지 말아야죠. 아니 분명 은행에 계신 분들 중에 되게 뛰어나신 분, 되게 이런 상품을 잘 이해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소수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려온 정보 가지고 이거 가지고 판매하면 수수료 떨어지니까 무조건 팔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터졌는데도 계속 팔았어요, 지금. 그래서 계속 팔아서 그게 문제인 그런 상황이 현재 놓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핵심적인 논란의 내용을 이제 저희가 보면요. 이렇게 되면 이 무역금융 펀드인 이 플루토 TF 1호의 운용 과정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모펀드인 이 미국 헤지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를 판매했다라는 점이고요. 이 알면서도 최근까지 계속 상품을 팔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거의 폰지 사기가 아니냐, 돌려막기가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런 경우 우리 강성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어떤 형사처벌 처벌이 적용되고 피해자들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이게 폰지 사기면은 뭐 어떤 처벌이겠어요? 사기죠. 폰지 사기니까 이제 사기인 거고, 조금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은 이제 라임 자산 운용사에 대한 책임이 무엇이냐? 그 보면은 방금 뭐 폰지 사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라임 자산 운용사가 뭐 무역금융 펀드로 인해서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조금 짚어드리자면 이제 무역금융 펀드 아까 말씀하신 그 모자 펀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 헤지 펀드가 이제 그 폰지 사기로 인해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걸린 거예요. 미국에서 걸려서, 근데 이러한 사실을 라임 자산 운용이 만약에 알았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판매 중단하고 바로 그랬어야 하는데
이런 미국 헤지펀드의 부실을 네. 이제 고객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알리지 않은 채 알면서도 여전히 팔았다라는 이제 혐의를 금감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감원이 네. 뭐 아직 검찰의 정확한 뭐 사실을 밝혀서 뭐 통보를 한 건 아닌데 결국에는 어쨌든 검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진짜 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이 모펀드가 네. 폰지 사기 저질러져 가지고 이제 자산이 동결됐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는 결국에 피해 보는 건 투자자들이 왜 맞아. 자산이 그쪽이 동결돼 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돈을 못 돌려받게 된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라임 자산운용사에서도 일단은 환매 중단 조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라임 자산운용사에서는 뭐 만약이라도 모르쇠로 일관한다. 나는 이거 뭐 모펀드가 그러한 뭐 이런 비위행위를 저지르고 폰지 사기를 저질렀다지 난 죽어도 몰랐다. 만약에 이런 걸 검찰 측이 입증을 못해요. 금감원도 그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들은 그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셔야 되느냐? 이제 그러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은행에 대한 불완전 판매 책임을 또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아까 잘 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당연히 은행에서 판매 창구 역할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고지에 대한 의무를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 불완전 판매가 되는 거고 관련법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는 건데 많은 이런 진술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 진술들이 뭐냐, 뭐 원금 손실이 전혀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이다. 야, 그리고 또 뭐, 똑같은 얘기 또 네. 나오네. DLF 때. 직원이 네. 아무런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네. 뭐 피해 진술이 이미 수십 건이 접수됐는데 부당 권유 사례들이 많고 설명 의무도 위반했고 적합성 원칙도 어겼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불완전 판매가 인정이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조금 또 도면을 보면 네. 투자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판매를 한 은행이 있고 은행들이 있고, 그 다음에 라임 자산 운용사가 있고, 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미국에 또 이제 사모펀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투자자들은 당장의 일차적인 계약의 당사자는 판매한 은행이란 말이에요. 그 은행을 상대로 네. 불완전 판매로 인한 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손해액이 누구한테 입증 책임이 있다고요? 일단은 소송을 제기할 때는 투자자들한테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태로 인해서 명확하게 뭐 예를 들면 5,876만 원을 내가 손해받았다. 이러한 산정이 지금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회계법인에서도 감사가 들어가고 뭐 조사가 들어가고 금감원도 조사 착수하고 검찰 조사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나는 이만큼의 금액을 손해봤으니까 이만큼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고 나중에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이 노래 가사가 좀 생각이 나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러네요. 제 라임 자산운용이 이제 당당히 이건 단순히 환매 과정에서 캐시플로우의 공백 때문이다라는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시간에 혹시 폰지 사기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입니다. 네. 이건 몰라요. 이건 아직 네, 몰라요. 뭐 본지 그런데 사기를 뭐 라임 그렇다고, 투자는 네. 뭐 근데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네. 점점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